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가 30억이라는 거액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30년 동안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씨는 62세,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죠. 자식들 학비 마련하느라, 시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항상 빠듯한 살림살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순자 씨는 상상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은행 통장.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억 원. 과연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말 남편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말까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평범했던 그날도 순자 씨에게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 생선 들어왔다니까 일찍 가봐야겠어. 철수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35년째 운영해온 동네 슈퍼, 그들 부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오후 이 시경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세요?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순자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쉬셔야 해요. 몸이 많이 지쳐 있네요. 그날 밤 철수 씨가 병원에서 하룻밤 경과 관찰을 받게 되면서 순자 씨는 혼자 집에서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녀의 손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통장은 내가 다 관리하는데. 순자 씨는 처음 보는 은행 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잔액 32억 4,765만 원. 이게 맞나? 30억이 넘는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장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고 그 기간은 무려 25년간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입금은 처음에는 월 200만 원 정도였다가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월 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여보가 나한테 숨긴 게 이런 게 있었다니. 순자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돈이 없다고, 애들 대학교 등록금도 빠듯하다고 했는데 이런 돈이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여보가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돌아온 철수 씨를 보는 순자 씨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몸은 좀 어때? 응, 많이 나아졌어. 의사가 며칠 쉬라고 하더라고. 철수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30억이나 되는 돈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며칠이 지나도 순자 씨는 남편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 민수가 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몸은 좀 어때?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민수야.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가 혹시 너한테 숨기는 일 같은 거 없었니? 돈이나 사업 관련해서. 돈? 무슨 돈요? 우리 집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 왜 그러세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5살인 그는 여전히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철수 씨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순간 철수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순자 씨는 발견한 통장을 철수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여보 옷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야? 철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물건 뒤지고 다니는 게 취미야? 그냥 모르고 살면 안 되겠어? 뭐라고? 남의 물건이라고? 우리 부부가 남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럼 언제 설명할 건데? 25년 동안 숨겨온 걸 언제까지 숨길 거야? 순자 씨가 소리치자 철수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냥 좀 더 시간을 달라. 내가 정리할 게 있어. 그날 밤부터 부부 사이는 냉랭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순자 씨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문을 열어보니 철수 씨의 형님 박철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큰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 얘기 들었어. 통장 일로 둘이 싸운다면서?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형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도 이 일에 대해서 아세요? 철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앉아.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사실 그 돈은 원래 내 몫이었어. 예. 10년 전에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녔잖아. 그때 철수가 나 대신 빚을 떠안았거든.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내가 하던 사업 아이템을 다른 사람이 성공시켜서 대박이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해하면서 나한테 로열티를 주기 시작한 거야. 그럼 그 돈은? 응, 내 몫이 맞아. 그런데 철수가 거절하더라고. 자기가 형을 도운 건 당연한 일이고 이 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철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래 철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입금해 온 거야. 언젠가는 철수가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순자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자존심 때문이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철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돈에는 조건이 있었어. 내가 죽기 전에 철수가 써야 한다는 조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 순자 씨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철수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 돈은 철수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당당하게 쓰라고. 그날 밤 철수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과 대화를 나눈 후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철수 씨의 목소리는 쇠약해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다 들었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말해? 형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었잖아.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이들도 다 크고 그냥 없는 셈 치고 살려고 했어. 바보야. 30억이면 우리 노후도 걱정 없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했지. 하지만 형님이 아픈 몸으로 벌어준 돈인데 내가 편하게 쓸 수는 없었어.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전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철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청년과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 철수야, 이 친구를 소개할게. 김준호라고 내가 예전에 개발했던 기술을 성공시킨 사람이야. 준호 씨는 3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준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철호 사장님이 개발하신 기술로 저희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열티를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그 기술의 진짜 개발자는 박철수 사장님이셨더라고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자가 박철수 사장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철호 사장님은 단순히 사업화를 담당하신 거였고요. 철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 그 기술은 철수가 개발한 거였어. 내가 사업만 맡았는데 실패하면서 철수한테 피해만 줬지. 그럼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30억은 원래부터 박철수 사장님 것이었어요. 진짜 개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였죠. 준호 씨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박철호 사장님이 아니라 직접 박철수 사장님께 로열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간 더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박철수 사장님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원하신다면 더 큰 몫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형님을 도와준 것 뿐인데. 아니에요. 사장님의 기술이 없었다면 저희도 없었어요.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해요. 순자 씨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남편의 진가가 이제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호 씨는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고 철수 씨는 준호 씨의 회사에서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억이었던 통장의 잔액은 이제 5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기술 개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35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의료진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아빠가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순자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사실 나는 지금도 이 모든 게 꿈 같아.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당신은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자신의 재능도 묻어두고 형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제라도 인정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달라져.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연락하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다르고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변하지 말자. 돈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철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가 순자를 아내로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실제로 돈이 생긴 후 찾아온 시련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는 철수 씨 부부에 대한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돈이 어디서 생긴 건지 수상해.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거 아니야? 갑자기 부자가 되더니 태도가 달라졌네. 하지만 철수 씨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 씨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의 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순자 씨는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자신이 남편을 의심만 하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만약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30억이라는 거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돈은 숨길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30억을 숨기고 있다면 의심을 할까요?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때로는 믿음이 의심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수 씨 부부는 이제 그 돈으로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 부부의 공통된 마음이었거든요. 진정한 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